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역전패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선발 명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수비진의 조직력 자체도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기에 무리가 있었는데요. 토트넘이 지금껏 공격적인 축구를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과 적극적인 전방 압박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이 두 요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경기 흐름 자체를 울버햄턴 뜻대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의 실점에서도 다이어와 데이비스는 아쉬웠는데요. 사라비아와 르미나 모두 다이어와 데이비스 사이 벌어진 공간을 제대로 공략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해당 장면들에서 다이어와 데이비스 모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상대가 제대로 슈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12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후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소감에 대해 물론 실망스럽다. 너무 늦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런 것도 축구의 일부이고 감수해야 한다. 선수들의 노력이나 헌신을 비난할 수는 없다라며 실망감에도 선수들을 비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답답함에 소리를 지른 이유를 묻는 질문이 들어오자 부상자 이탈로 인해 아쉬웠던 선발 명단 구성을 지적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는 우리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같은 수준의 능숙함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참아야 했다. 특히 100호 중 3명이 사실상 처음으로 선발에 나섰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전반전에는 긍정적일 수 있었다. 후반전도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자기 보호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우리가 가진 선발 라인업을 고려하면 모두 이해해야 할 일이다라며 선수들의 후반 막판 아쉬운 활약에도 선발 공백 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앞서 첼시전에서 미키 판더펜과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으로 빠지며 장기 결장이 확정됐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도 퇴장 징계로 이번 울버햄프턴전에 뛸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심지어 브레넌 존슨과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들을 통해 꽤 안정적인 라인업을 구축했고 특히 다이어와 데이비스는 경기 내내 헌신과 전술에 맞게 플레이하려는 노력이 존재했다. 그들은 결국 버텼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울버햄프턴은 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내 생각에 비카리오가 한두 번 선방을 해내야 했지만 마지막 울버햄프턴의 골들은 좋은 골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막판 실점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긍정적이었던 점도 있다고 판단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는 강한 상대를 상대하며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 100호 중 3명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다. 특히 경기를 거의 뛰지 못했을 때 더 그러하다. 거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경험으로 인해 좋아질 것이다라며 일부 선수들이 오랜만에 경기를 소화했음에도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의 사르가 소파스코어, 후스코어드닷컴에서 모두 6.3점을 받았고 클루셉스키가 6.1점으로 토트넘에서 가장 낮은 모습이 고스란히 평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많은 활동량으로 커버하는 것이 장점인데 앞쪽에서 메디슨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하며 좋지 않은 평점을 받는 사르였고 클루셉스키의 돌파는 너무 단조롭고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전반을 결국 1대0으로 마쳤고 현지 팬들은 단지 운이 좋아 앞서고 있는 거야. 어떻게 울브스의 압박을 못 이겨내는 거지.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어. 기운들 내. 메디슨이 없어 창조적일 수 없다고. 에메르송은 왼쪽 풀백이 아니잖아.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싸워 토트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 파이널 서드에서의 터치는 2번밖에 없었고 공격 전개와 키패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하 후반 49분경에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가격하는 몸싸움이었는데도 파울을 불지 않는 등 지나치게 관대한 주심으로 인해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요새 프리미어리그 주심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토트넘은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1대0으로 위태위태 앞서고 있었고 울버햄튼이 언제든지 동점골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2분 사르를 빼고 벤탄쿠르를 투입시켰습니다. 중원 싸움이 밀리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후반 74분 다시 선수 교체를 이어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비수마와 존슨을 빼고 브라이언 힐과 로셀소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현지 팬들은 비수마를 뺀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며 환호했습니다. 후반 87분경 손흥민 선수의 좋은 찬스가 나왔는데요. 아쉽게 수비 몸에 맞고 말았습니다. 놓치지 않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지원을 많이 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쳐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리그 14위의 울버햄튼을 상대로
리그 1위 팀이 원정 경기라 할지라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선수층이 얇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창의적인 선수가 메디슨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후반 90분에 동점골을 내주었고 96분 역전골을 내주면서 패배하였습니다. 마지막 골은 로메로나 판더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앙에 있던 다이어의 반응이 느려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지 팬들은 울브스는 이길 자격이 충분해. 토트넘 10월 리그 우승 축하해. 불과 6분 만에 일어난 참사. 모두가 토트넘을 비웃는다. 울브스가 우릴 겸손하게 할 거야. 판더벤, 메디슨, 로메로, 우도기가 없어서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소파스코어, 후스코어드닷컴에서 6.6점, 6.3점으로 높지 않은 평점을 받았고 최악의 평점은 6.2점, 5.8점으로 클루셉스키였습니다. 클루셉스키의 교체로 나온 브라이언 힐도 낮은 평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얇은 토트넘의 선수층이 걱정인 상황입니다. 미국 대표팀 출신의 레전드가 손흥민의 토트넘을 평가절하하며 한 발언이 무척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참 화가 나는데요. 영국 매체도 아닌 미국 레전드가 저런 발언을 한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N은 1일 전 미국 대표팀 출신 축구 전문가 야누스 미할릭의 평가를 게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인의 이적과 토트넘의 상승세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분석했는데요. 미할릭은 케인이 남았더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케인의 이적이 토트넘엔 좋지 못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토트넘은 어린 선수가 많기 때문에 모두가 토트넘이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며 여러 팀이 지금의 토트넘 상승세를 시샘한다고 분석했는데요. 토트넘이 패한다면 어린 선수들에게 동요가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팀을 잘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미할릭은 토트넘이 패배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전하며 팬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발언하며 망언을 한 미할릭은 손흥민이 없다면 누가 골을 넣을 것이냐며 주포가 손흥민에게만 머물고 있는 현 토트넘의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데얀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등 공격 자원들 모두가 부진하거나 원래 골을 넣는 자원이 아니다라며 해리 케인이 남았더라면 손흥민이 부진할 때 보완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팀 영향력도 대단한 손흥민인데요. 올 시즌부터 토트넘 주장으로 임명된 손흥민은 팀의 젊은 선수들을 이끌며 토트넘을 리그 선두로 이끌고 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 원톱 공격수로 변신한 손흥민은 리더십과 공격력 모두 불을 뿜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 내 고참부터 어린 선수들까지 우리 캡틴하며 손흥민 선수를 따르고 정신적 지주가 된 모습인데요. 손흥민의 활약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장기 레이스로 펼쳐야 할 정규 시즌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미할릭은 지금 당장은 손흥민이 케인의 부재에 이득을 보고 있지만 손흥민마저 부상 등으로 이탈한다면 토트넘은 누가 득점하는가라며 케인의 이적에 아쉬움을 표출했는데요. 글쎄요. 듣보잡 레전드가 망언을 한 것으로 전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케인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푸대접을 받았을 게 뻔하다. 케인이 없어서 오히려 손흥민이 날개를 펼 수 있었던 것.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플레이의 케인은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케인 원맨팀은 보고 싶지 않다. 케인의 움직임과 엔지볼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래도 월클 공격수 해리 케인의 존재만으로도 도움이 되었을 것. 팀의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